할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때 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종이 연극을 하는 아저씨들이 가끔씩 왔다. 종이 연극 아저씨라는 것은 사탕이나 과자를 팔면서 사준 아이들에게 종이 연극을 보여주며 장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가끔 보여도 봉사활동 같은 느낌이 많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서 오락시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종이연극 아저씨들이 번갈아 가며 왔었다. 그때도 그런 느낌으로 새로운 종이연극 아저씨가 왔을 때였다. 그 아저씨는 코에 굉장히 큰 가짜 코를 붙이고 있어서 그 특징 때문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코쟁이 아저씨로 불렸고 꽤나 인기가 있었다. 당시에 5엔 정도였던 알사탕이 파격적으로 1엔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타이거 마스크 등의 흔해 빠진 종이 연극과는 또 다른 본 적도 없는 스토리로 상당히들 흥분했었다고 한다. 코쟁이 아저씨가 처음 왔을 때 할아버지는 운 좋게도 친구인 다케시, 미노루 등과 함께 그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할아버지들 외에도 다른 몇이 종이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 단번에 모두가 코쟁이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코쟁이 아저씨는 지금부터 매일 오후 3시에 여기서 종이 연극할 거야. 2주 동안 있을 테니 매일 놀러들 와. 매일 오는 애들한테는 장난감 선물도 줄 거야. 라고 해서 할아버지들은 매일 그 공원에 가기로 했다. 코쟁이 아저씨의 종이 연극은 정말로 재밌었고 매일 학교할 때 들르는 게 항상 기다려졌다고 한다. 아저씨가 와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즈음인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학교에서 단걸음에 나가려고 신발장으로 달려가니 신발장 앞에 여자애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응? 자세히 보니 그건 할아버지의 첫사랑인 미호짱이었다. 왜 그래? 할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자 사키짱하고 미나짱이 이제 나랑 같이 학교 안 한다고. 미호짱은 대답했다. 미호짱은 반년 전쯤에 도쿄에서 이사온 여자애였다. 도시의 냄새가 나는 아이로 아주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마음이 약한지 정기적으로 시샘을 받고 예쁜 옷을 놀림을 받거나 심술을 받고 있었다. 그런 미호짱을 할아버지는 금방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 나랑 가자. 뒷산 공원에서 종이연극 하니까 같이 보러 가자.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 괜찮아? 미호짱이 물어와서 할아버지는 미호짱을 데리고 같이 공원으로 종이연극을 보러 가게 됐다. 초여름이라 오후 3시여도 아직 더운 날이었지만 공원에는 할아버지와 미호짱 말고도 1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는 친구인 다케시와 미노루도 있었다. 다케시와 미노루는 할아버지 쪽을 보더니 미호짱이 있는 것을 알고 순간 놀란 표정을 보이더니 어색한 눈을 하면서 둘이서 소곤대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코쟁이 아저씨의 종이 연극이 시작됐다. 아까까지 와글대던 공원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매미 소리만이 공원에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모두가 코쟁이 아저씨의 종이 연극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미호짱도 예외 없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종이 연극에 몰입하고 있었다. 이런 재미있는 종이연극은 처음 봤어. 라고 미호짱이 흥분한 듯 말했다. 그치? 우리는 첫날부터 봤다니까.
어느새인지 먼 발치에서 소근대던 다케시와 미노루도 이야기에 끼어들어 넷이서 소근대며 종이 연극을 감상하던 때였다. 연극이 끝나면 아저씨가 항상 종이접기나 사은품 같은 것들을 주어서 그날도 몇 명의 아이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는데 코 만지지 마!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며 아저씨가 한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아이는 밀린 충격으로 엉덩방아를 찍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아이들도 멀뚱멀뚱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코쟁이 아저씨에게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내일 와준 애들 중 누군가에게 장난감을 선물할 거야. 꼭 오도록 해. 오늘 여기 왔던 애들 중에서 고를 테니까. 하고 말한 후 돌아갔다. 처음에는 모두 놀라면서도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했는데 남자애는 울지도 않았고 다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각자 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들도 약간 공포를 느꼈지만 코를 쳐서 화가 난 거라고 이상하게 납득이 되어 그 이상은 개의치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서 전날 4시 종이연극 본 이야기를 했다. 오늘 가면 누군가가 장난감을 받는다니까? 뭘 줄까? 빨리 가고 싶다. 할아버지는 전날 일이 살짝 걸렸다는데 그 이상으로 미호짱의 텐션이 높은 것을 보고 종이연극을 소개한 자기 덕분이라 생각하고 속으로 기쁘고 설레었다. 그날 학교길은 전날과는 달리 흐린 날씨였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로 모두 집으로 우산을 가지러 갔다가 다시 공원으로 집합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친구 셋과 코쟁이 아저씨 외에 다른 애들이 둘 있을 뿐이었다. 언제나처럼 알사탕을 산 후에 다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안 오나 봐. 아니야, 어제 아저씨가 무서웠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장난감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네? 하며 넷이서 들떠 있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코쟁이 아저씨의 종이연극이 시작된다. 역시나 코쟁이 아저씨의 종이연극은 너무도 재미있었다. 여느 종이연극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이었다. 조금 지나니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할아버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이연극에 열중하고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쟁이 아저씨의 연극이 끝났다. 우와, 재밌었어. 그 부분은 분명 그럴 것 같았어. 라며 여러 가지 흥분된 소감을 넷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자 오, 너희 넷은 오늘도 와주었구나. 약속대로 뽑힌 사람한테 선물할게. 코쟁이 아저씨가 할아버지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됐어. 누굴까? 누굴까? 할아버지들은 엄청나게 들끓어오른다. 오늘은 너, 여자아이인 너에게 선물할게. 선택된 것은 미호짱이었다. 우와! 미호짱은 활짝 웃으면서 기뻐했고 할아버지들도 좋겠다. 그래도 축하해. 미호짱 대단하네. 하고 축하해 주었다. 그러자 코쟁이 아저씨가 그럼 아저씨하고 같이 선물 가지러 가자. 다른 모두에게도 과자를 선물할 거니까. 미호짱이라고 했나? 네가 모두를 위해서 선물을 골라줘. 라고 말했다. 와, 미호짱 좋은 걸로 부탁해. 나도. 하며 저마다
미호짱에게 말했다. 미호짱은 활짝 웃으면서 자랑스럽다는 듯 알았어. 기다려. 하고 아저씨와 함께 공원 뒷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그 뒤로 다시는 미호짱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3시 미호짱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1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미호짱은 돌아오지 않았다. 중간에 뒷산이나 근처를 찾아 헤맸지만 미호짱은 없었고 통금 시간인 5시가 가까이 되었을 무렵 다케시가 말했다. 미호짱, 선물이 너무 좋아서 독차지하려고 집으로 돌아간 거 아니야? 그 한마디로 모두 해산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8시였다. 너 미호짱이라고 아니? 아직 집에 안 왔대. 할아버지는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엄청난 일에 말려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님에게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자 바로 아버지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집을 나갔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엄마와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경찰서에서는 종이연극 아저씨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처음 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알고 있는지, 키는,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얼굴의 특징은 뭔지. 할아버지는 아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고 근처에 사는 애들 중 코쟁이 아저씨를 아는 아이들은 50명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호짱도 종이연극 아저씨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시적으로 공원 이용이 금지되었고 집단 하교와 집단 등교가 의무화되었다. 조금 지나서 공원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나 경찰이 순찰을 돌게 되었고 종이연극 아저씨들의 출입도 금지되었다. 초등학교도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할아버지가 놀던 친구들도 바뀌고 사건에 관한 것도 조금씩 잊혀져 갔다. 다만 할아버지는 지금도 코가 큰 사람을 보면 소름이 돋으면서 당시의 일을 회상하게 된다고 한다.